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덕대학교 교수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들에게 기관에서의 교육만큼 또 중요한 공간이 바로 가정이죠. 네, 아이와 일생을 함께 할 가족의 양육 역량을 키우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도 필수적이고요. 또 기관에서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양육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하고 또 안내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네,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양육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관점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이 무엇일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또 훌륭한 양육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또래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양육자들이 놀잇감 선택에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네, 이때 교실에서 조금 아이를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놀잇감을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때로는 손전등이나 촉감이 아주 좋은 천 같은 그런 일상용품들도 훌륭한 놀잇감이 될 수 있죠. 네, 이런 점들을 양육자들께 꼭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가정 내에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갖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양육자 자신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쯤은 디지털 디톡스의 날, 이런 것을 정해서 아이하고 조금 더 깊이 교감하는 날을 조금 제안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WHO에서 권고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기준을 좀 고려해서 안내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그 0에서 1세 영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든 전자화면의 노출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유아들도 꼭 필요한 경우에 양육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짧게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유아기의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의 뇌 발달에도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 양육자와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금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호작용은 아이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서 정서 발달을 촉진하고요. 또 의사소통이 발달되게 하고 더 좋은 행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상호작용이 좋은 상호작용일까요? 먼저 양육자들이 아이들과 애착을 잘 형성하고 아이의 정서 조절을 도울 수 있도록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등원할 때, 하원할 때, 또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 4번 아이를 꼭 껴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미션을 반 전체에 제시를 하거나 하루에 딱 5분만 아이와 부모가 1대1 또는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즐거운 목놀이를 꾸준히 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말을 통한 정보보다는 엄마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보는 시각, 그다음에 따뜻하게 안아주는 촉각, 그다음에 명랑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 톤으로 느껴지는 청각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을 통해서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아이와 따뜻하고 즐겁게 상호작용하시도록 아주 구체적인 팁을 안내해 주시면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은 말하고 싶고 또 말할 필요가 있고 말할 기회가 생겨야 발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아이가 해야 할 말을 그 상황에서 가능하면 자주 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시도록 안내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해야 할 말을 들려줘요. 알았어. 엄마가 열어줄게.
부모님이 아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하지만 아이가 이때 해야 할 말을 같이 들려주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 대신 열어주세요 등과 같이 아이가 해야 할 말을 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뚜껑 열어달라고? 열어주세요 라고 해야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상호작용해요. 이게 뭐야? 자동차. 따라해봐. 자동차. 아이들은 즐거운 소통의 순간의 말을 배웁니다. 따라서 가르치려 하기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빵, 칙칙폭폭과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를 쓰는 것도 흥미를 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빵빵. 자동차가 가요. 빵빵. 아이의 말을 존중해요. 우와, 뱀이다, 뱀. 그건 뱀이 아니고 지렁이야.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잘못 말할 수도 있지요. 이럴 때 틀린 부분을 고쳐주기보다 아이의 표현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아이는 말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와, 진짜 뱀 같다. 뱀처럼 길쭉하네. 뱀 친구 지렁이야.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를 만들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와, 우리 동글이 잘하네. 부모와 아이가 늘 함께하는 짧은 놀이나 노래가 있는 것은 정서 발달은 물론 의사소통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노래 잘하네 와 같이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이는 노래 가사나 놀이 방법을 기억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노래를 부르다 멈추고 나머지 구절을 아이가 부르도록 하면서 자발적인 소통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곰. 말하고 쉽게 말할 기회 주기. 자, 우리 동글이 좋아하는 과자 먹자. 도와줄까? 아이는 말하고 싶고 말할 필요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발달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말할 필요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과자를 줄 때 그냥 봉지를 바로 뜯어줄 수도 있지만 일부러 봉지를 뜯지 않은 채로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야 열어주는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표현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말이죠. 동글아, 도와줄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아이가 말해야 원하는 걸 얻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스스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절한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훈육을 단순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행동을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부모님들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네, 아이의 행동을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신호로 보도록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죠. 네, 이걸 위해서 교실에서 사용하는 효과적인 행동 지원 전략을 가정과 일관되게 연계해서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주 울거나 감정 조절이 조금 어려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라면 아이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조금 자주 감정을 읽어주시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양육자가 먼저 알아차리고 아이고 우리 땡땡이 블록이 무너져서 속상했구나, 뭐 우리 땡땡이가 정말 기분이 좋구나처럼 말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네, 양육자가 먼저 다양한 감정 단어를 사용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점점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먼저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부모님들께 안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뭔가를 원하거나 또는 피하고 싶거나 또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네, 아이가 뭐 울거나 때렸을 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시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는 게 더 편할 텐데요. 아이의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주시면 아이는 그만큼 진정할 힘을 얻고 다음 훈육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네, 다음에는
행동의 경계를 정하고 더 좋은 행동을 알려주도록 안내할 수 있겠죠. 네, 때리는 건 안 돼와 같이 안 되는 행동을 알려주는데 대신에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단호한 목소리로 알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신에 뭐 빌려줄래? 라고 말하자와 같이 더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더 놀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안 돼! 이제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엄마 아빠랑 손잡고 놀이터 한 바퀴만 더 돌까? 라고 하면서 다른 선택지를 주시는 거죠. 네, 만약에 아이가 많이 울고 있거나 뭐 쉽게 진정하지 못한다면 감정 조절을 먼저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데요. 뭐 숫자를 세거나 뭐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 양육자가 아이고 우리 땡땡이가 속상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평소에 연습한 감정 조절 방법을 실제로 해보도록 한 다음에 진정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부모님들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제로 감정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또 감정 조절 방법을 연습했다면 아마 가정에서도 감정 다루기를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훈육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린 점을 짚어서 칭찬을 해주고 꼭 안아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아이의 성장은 양육자의 마음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한 양육자가 되는 것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양육자가 되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일 텐데요. 네, 이런 면에서 완벽한 양육자가 아니라 건강한 나 자신으로 서는 것이 좋은 양육으로 이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부모님들께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육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아마 영유아기 동안 양육자와 함께 달려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실 텐데요. 가족 지원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